안녕하세요. 지역농협 6급 정승현입니다. 저와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내용은 수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수리 능력이 중요한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부분일 거고요. 하위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하다라고 하긴 좀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하위 능력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하위 능력이라는 것이 경계가 조금 모호합니다. 보통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하나 좀 구분해서 보시자면 첫 번째는 기초연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통계, 세 번째 도표분석, 네 번째는 도표 작성,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자, 출제 빈도, 중요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출제 빈도로 보시면은 기초연산과 도표분석, 그 다음에 기초통계, 도표 작성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도표 작성입니다. 도표 작성 위에 있는 도표 분석이 되겠죠. 도표 분석은 다른 말로 흔히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자료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표 작성도 어느 정도 자료 해석에 있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도표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도표 분석 같은 경우 이후에는 자료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해석의 경우는 다양한 경로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난이도 조절도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내서 수험생 여러분들 괴롭힐 수도 있고요. 때로는 쉽게 나와서 난이도 조절을 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해석이 되겠다. 그 다음에 기초연산 부분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근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기초연산 부분은 실제로 기초연산을 해야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보다는 문제마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녹아들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잘 해결할 수 있느냐. 단순히 기초연산을 해갖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들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안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산 같은 경우는 단독이라기보다는 다른 능력들과 영역들과 섞여서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연산들 이런 것들이 되셔야만 다른 부분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초 통계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뭐 백분율, 평균, 확률 이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백분율이 뭔지 특히 평균 이런 것들은 활용도가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표 작성을 보시게 되면은 출제 빈도가 가장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 작성은 말 그대로 도표를 작성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림, 표, 그래프들을 작성하는 능력이 되는데 실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리거나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활용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표를 하나 딱 주고요. 그 표를 가지고 일부를 발췌해서 그래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표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그림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표가 하나 있는데 이제 표가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봐야 될 것들도 좀 많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시면 이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출제 경향 분석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비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비 전략에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단 한 번의 계산으로 정확한 값을 도출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 실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 연습할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 시간이 없이 그죠?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계산이 돼야 됩니다. 틀리면 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뭐 굳이 한번 더 얘기하자면 도표, 그래프 등이 주어진 먼저 선택지부터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 도표라든지 그 표 해석,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평소에 연습하시는 것은 밑에서 올라가는 걸로 연습을 하지 마시고 위에서 밑으로 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표 아니면 그래프 등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나 그래프를 보고 그것을 보고서 어떤 그 수험생 여러분들만의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에서 쭉 훑으면서 특징을 잡고 내려오는 그것을 평소에 연습을 좀 하셔야 밑에서 선택지에서 올라가시더라도 어느 정도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특징이 되는 것들을. 왜냐하면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더라도 특징이 될 만한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 자체를 선택지에서 올라가지 마시고, 선택지에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져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하지 마시고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 특징을 먼저 보시고 선택지를 보시는 거죠. 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자, 우선 먼저 보셔야 되는 내용이 기초 연산 능력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칙 연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산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사칙 연산 어렵지 않죠. 근데 사칙 연산도 2 더하기 3 이런 것들이 아니라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어떤 연산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라면은 순간순간적으로 틀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은 처음에 학생들 콧방귀를 켜죠. 이런 걸 못 풀어보라고 하는지. 그렇죠?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제가 한 바퀴 싹 돌면은 답이 5개 이상 나옵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어떤 계산 능력이 제가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퇴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평소에 나는 사칙 연산을 잘해봐야지.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시는 분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이제 막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사칙 연산의 경우는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것은 거듭 제곱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3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런 것부터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괄호를 보는 거죠. 근데 괄호 같은 경우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소괄호는 수험생 여러분 아시는 이거죠. 중괄호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괄호는 딱딱하게 생긴 것. 그래서 이 괄호를 먼저 풀어가는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곱, 그 다음에 나눗셈.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덧셈, 뺄셈.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총 4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계산하실 때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길게 하십니다. 그러지는 마시고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정도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하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셔야겠죠. 근데 우선순위는 이렇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산 방법은 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크게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시험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숙지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저는 딱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은 수의 연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을 보시게 되면은 더하기, 곱하기에 한해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누기하고 빼기, 그러니까 뺄셈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합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렇게 가로가 있다면 이렇게 가로의 위치를 바꾸는 결합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예 없애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합 법칙이고 곱에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분배 법칙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분배 법칙은 별거는 없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서 AC 더하기 BC 이렇게 쓰는 것이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별 내용은 없죠. 그 다음에 단위환산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위환산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몇 가지 빠진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조금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길이를 보시게 되면은 단위 자체가 지금 뭐 밀리미터라든지 센티미터, 그 다음에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국제 단위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단위들은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다는 것은 아니지만 NCS 이 자체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인치라든지 그 다음에 피트, 야드, 마일 이런 것들도 나온다는 거죠. 인치, 그죠? 1인치 2.54cm입니다. 2.5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피트 같은 경우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를 꼭 외워야만 시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근데 제가 이렇게 단위 어느 정도 그 공식 단위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옆에 보면 단위 환산표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드 같은 경우는 한 91cm 정도, 그 다음에 마일은 1.6k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넓이의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제곱미리,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아르, 헥타르 이렇게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는 100제곱미터, 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는 세제곱미리, 뭐 세제곱센치, 세제곱미터, 세제곱킬로미터 공식 단위로만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리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피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둘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리리터, 데시리터, 리터, 킬로리터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갤론, 1갤론에 얼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1배럴 이렇게 돼 있는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갤론이라든지 배럴이라든지, 뭐 갤론 같은 경우는 3.79리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럴은 158.99리터, 그러니까 159리터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도 그램, 킬로그램, 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온스라든지 아니면 파운드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1한돈, 그죠? 한돈 같은 경우 3.75g, 뭐 금 한돈 이런 단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세세하게까지 몇 g인지까지 아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단위가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모르면은 이게 뭔 얘기지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꼭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할푼니가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긴 단위였긴 했는데 최근에는 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할은 0.1을 얘기하고 10%죠. 그다음에 푼 요것은 0.01, 1%. 그다음에 리는 0.1%. 그러니까 0.001인 거죠. 1000분의 1.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야구할 때 예전에는 뭐 타율에 대해서 할푼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딱히 할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조금 더 추가해 보자면 데이터량도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량이라는 게 뭐냐면 1바이트, 1kB, 1MB, 1GB, 1TB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1바이트다라고 하면은 1바이트, BYT인데 1B만 쓰겠습니다. 이게 8비트입니다. 8비트. 그 다음에 1kB 이렇게 가죠. 1kB는 1024바이트. 그 다음에 1MB 1024kB. 1GB 또는 1024MB. 1TB 1024G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24 2의 10제곱입니다. 2의 10제곱으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편의상 예를 들어서 1GB를 그냥 1000MB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편의상입니다. 실제로는 1024지만 1000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편의상 가는 거니까 그것에 맞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정도 하나만 추가해 주시고, 자, 밑으로 가시면은 4번에 수와 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서부터 조금 문제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위 환산표에서 문제가 나오곤 하지는 않죠. 자, 수와 식에서 보시면은 약수와 배수 보이시죠? 약수와 배수는 A가 B로 나누어 떨어질 때 A는 B의 배수, B는 A의 약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조금 풀어서 보시게 되면은 A가 B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A는 B 곱하기 C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B는 뭐 C가 선생님 같이 얘기해 볼까요? C? A의
약수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는 B, C의 배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관계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12다. 12는 12 곱하기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3. 3 곱하기 4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되고 12 곱하기 1이다. 그러면 얘는 곱하기로 표현이 됐으니까 12의 약수. 약수. 그래서 12 약수들이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10이라는 값은 얘네들의 배수.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가 있는데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즉 약수가 두 개인 수. 저는 소수의 원래 정의가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수. 이게 소수의 정의이긴 하지만 약수가 두 개인 수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1도 소수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은 약수가 하나죠. 두 개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약수가 두 개인 수 소수입니다. 소수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20 이하의 소수 이 8개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수의 경우는 시시때때로 갑작스럽게 좀 등장을 하고요. 어떤 수의 규칙이라든지 그죠? 수열 같은 부분들에서도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2, 3, 5, 7, 11, 13, 17, 19가 소수라는 것을 모르면은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물론 이 이후에 있는 23, 29 이런 것들도 알면은 나쁜 거는 없지만 안 좋은 거는 없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이 정도까지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수가 두 개인 수까지만 아시는 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약수가 세 개인 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수가 세 개인 수. 약수가 세 개다. 뭐가 있죠? 약수가 세 개인 수 4. 그 다음에 9. 같이 하고 계시죠? 25. 49. 눈치채셨을 텐데 뭐냐면 소수의 제곱수죠.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11의 제곱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소수의 제곱은 약수가 3개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약수가 4개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까지 아실 거면 조금 힘들 것 같고 기억하시기가 3개인 수는 소수 제곱하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약수가 3개인 수도 가만히 생각하시는 거죠. 뭐가 있지? 4, 9, 또 뭐가 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죠. 여기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합성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를 약수로 갖는 수. 즉 소수가 아니고 1이 아니고 소수가 아닌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약수가 3개인 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딱히 시험에 나오거나 하진 않으니까 합성수보다는 소수 위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있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는 최대 공약수는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된 약수 중에 가장 큰 수. 최소 공배수는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된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아마 2개짜리는 문제가 안 되실 겁니다. 3개짜리 한번 보시죠. 자, 18, 24, 그 다음에 뭐 48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얘네는 놔두는 겁니다. 3개를. 18과 24와 48이 동시에 나눠지는 값이 뭐가 있죠? 6. 여기는 3. 맞죠? 4, 8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최대 공약수의 경우는 이 주어진 숫자가 2개든 3개든 4개든지 간에 모두 다 나눠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를 보통 그레이티스트 이러기 때문에 G라고 씁니다. 6인 거죠. 더 이상 안 나눠지기 때문에. 근데 최대 공약수 말고 최소 공배수의 경우는
몇 개가 주어지든지 간에 2개 이상만 나눠지면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4하고 8이 4로 나눠지죠. 나눠지게 되면은 안 나눠지는 녀석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눠지면 1, 2 이렇게 쓰는 거고 최소 공배수는 써져 있는 숫자들 싹 다 곱하는 거죠. 6, 4, 3, 1, 2 6, 6에 36, 36 곱하기 4니까 14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개 이상만 나눠지면은 더 나눌 수 있다. 안 나눠지는 거는 그냥 쓴다.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것은 1 이외의 공약수를 가지지 않는 두 자연수, 즉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약수라는 것 자체가 1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인 거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서로소라고 한다. 용어 정리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는 주어진 합성수를 소수의 거듭 제곱 형태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데 지금 얘에 들어가 있는 건 2의 세제곱이라 조금 느끼시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숫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2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이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됐죠? 여기다 써볼까요? 72 2로 나눠지죠? 36 2로 나눠지죠? 18 2로 나눠지고 9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값들 싹 다 곱하는 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것이 소인수 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들 중에 뭐야 저게 그냥 애초에 2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되지 그게 가능하시면 2의 세제곱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으로 나누고 3의 제곱이다. 그럼 소인수 분해 금방 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소수인 것들로 분해를 했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은 지수 법칙이라고 있죠. 지수 법칙의 경우는 다양하게 박스로 형태로 돼갖고 나와 있는데 한번 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문자로 기억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공식 같은 경우는 약간 리드미컬하게 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영어 단어 외울 때 금방 까먹죠. 물론 저는 금방 까먹습니다. 뭐 여러분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좀 기억에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한데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예전에 밑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밑이 같죠?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지수입니다. 지수끼리 더한다. 안 리드미컬한가요? 저는 리드미컬하게 한 건데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과 똑같은 게 또 그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나누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밑이 같은 두 수를 나누면 지수끼리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는 세트로 기억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리드미컬하게 갔으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우리 책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죠? m이 n보다 큰 경우, m이 n과 같은 경우, m이 n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능 위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직문학성 유형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수인 경우도 충분히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온 적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거를 보시면 되죠. 뭘 보시면 되냐면 추가적으로 얘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얘가 0 되는 경우 그것만 좀 볼까요? 자, 얘가 0이다.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m하고 n이 똑같다는 얘기죠. 맞죠? m하고 n이 똑같으니까 0이 됐겠죠. 그러면은 a의 0제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가 똑같은 수니까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a의 0제곱은 1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이런 거 있죠. 마이너스 n제곱이 됐다. 여기가 음수가 나온 겁니다.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a의 n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 m이 n보다 작은 경우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됐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보셔야 되는 것은 뭐 지수는 지수끼리 곱한다. 지수는 지수끼리 곱한다. 이런 거 있죠? 저만 리듬이 그런 건가요? 근데 해보시면은 각인이 됩니다. 그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 A, B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죠. 책에서는. 이걸 순서를 바꿔서 A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자, 이거는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같으면은 밑끼리 곱한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냥 이걸로 외우는 게 더 편한 것 같죠. 짧으니까. 근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에 남기기가 더 좋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 n제곱, A의 n제곱. 요것은 밑이 다르더라도 이건 나눈 거죠.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같으면 밑끼리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또 세트죠. 이렇게. 세트. 그래서 총 지수 법칙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독으로 나오거나 할 가능성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초연산 부분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나오려고 사실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이렇게 되어 있죠.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보시게 되면은 뭐 기억부터 미음까지 해가지고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요 공식 자체를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런 걸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던데 그 노래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고 이거는 그냥 고지고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 이게 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냐 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지는 않고 이 안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너무 버겁다 그러면 일단은 외우지 마시고 여력이 된다 그러면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수법칙 같은 경우는 모르면은 잘못된 결과로 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 제곱근이 있습니다. 제곱근은 뭐냐면은 x제곱은 a다 라고 했을 때 x를 a의 제곱근 또는 a의 제곱근을 x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것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근호 부분은 제곱근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자, 우리 시험 난이도는 사실은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학교 수준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피아드라든지 뭐 그런 시험 수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수준 그러면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수준, 중학교 2학년 수준 막 이럴 때는 뭐 우리 시험이 굉장히 쉽구나 그랬는데 사실상 중학교 3학년이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이라든지 통계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죠. 아시겠죠? 자, x제곱이 a다. 이러면은 x를 a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근이라는 것은 뿌리죠. 뿌리. 제곱의 뿌리. 제곱에서 a가 나왔으니까 제곱의 뿌리인 x는 a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x를 뭐라고 쓰냐면 루트 a 이렇게 씁니다. 교수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맞지만 제곱근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요거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만 그것에 너무 이제 집착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루트 a다. 루트 a다. 제곱근 a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곱근의 연산이 나와 있는데 제곱근의 연산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제곱근의 의미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하나 보자면 이런 건 있죠. 자, 루트 a제곱은 이것은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거죠. 이 값이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죠? 제곱을 해서 a제곱이 되는 거니까 a가 된다.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 뭐 이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분모가 무리수면 유리수를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뭐 루트 B 분의 A다 라고 하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루트 B를 곱해서 이렇게 하면 루트 B 제곱이 되고 제곱에서 B제곱이 되는 거니까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인데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지금 첫 번째 강의에서 기초연산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시면은 뭐가 빠져있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 단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추가했던 내용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런 단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R다. R는 넓이에 대한 단위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데이터량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는 응용수리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확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확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좀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